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방송국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가 상담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미리 상담을 신청하신 분 대상으로 종목 상담을 매주 이제 시작해 보려고 오늘 워밍업으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 종목들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시장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내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거나 시장에 소외됐다라고 하면 종목들을 우리가 장고 손절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목 상담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자라고 해서 첫 방송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상담할 종목이 있으면 우리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종목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부터 볼게요. 시장을 보면 오늘 외국인 수급과 개인 수급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뭐 개인들은 2,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 1,500억, 그 다음에 기관은 3,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코스닥은 한 422억,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1,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은 860억. 저번에 얘기했지만 2월달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월에는 우리가 코스닥을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은 지금 거래소에 그 부담이 있어요.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의 머니무브가 코스닥으로 많이 움직이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외국인들이 1,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쪽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집중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특이하게 봤던 거는 뭐 최근에 뭐 이슈가 됐던 거 AI, 뭐 챗 GPT 이런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요즘 2월 들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약바이오 세타도 코스닥 쪽에서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쪽 우리가 컨택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쪽을 조금 우리가 보는 것도 좋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지수 상단에 있어요. 이렇게 지수 박스권 상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이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레벨업이 되어 있는 머리 상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수급이, 강력한 수급이 필요해요. 요 라인, 여기 매물이 강해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기관이 요 자리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0 라인을 넘어가면 우리가 또 봐야 될 라인은 위쪽으로 있어요. 여기 저항대가 2,540 요쪽 언저리까지는 열려 있어요. 요걸 또 T면 위에 또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2월 이제 다음 주부터 되면 이게 진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거냐 안 나타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조금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부방에서 얘기했지만 2월에는 거래소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코스닥 쪽으로 넘어서 우리가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주봉상으로 보면 여기 위에 저항대 있거든요. 816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우리가 한 번 더 컨택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시장의 모습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중요한 건 오늘 외국인들이 키를 잡고 있었어요. 코스닥을 많이 샀잖아요. 그럼 도대체 외국인들이 뭘 샀냐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가장 많이 산 거는 이 배터리 쪽이에요. 이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은 배터리 쪽을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그 다음에 HPSP, 나노신소재, 카카오겐지, 파라다이스, 대주전자, 여기 보면 다 어떤 거예요? 거의 2차전지,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바이온이라든지 파마 리서치라든지 그 다음에 셀트론 헬스케어, 이쪽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순환매를 좀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거래소에 상단에 있는 것보다 코스닥 쪽으로 눈에 돌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앞으로 뭐 이제 얼마 이제 중순 정도 지나가면 이제 월 말 정도는 코스닥이 더 매기가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쪽을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2월 달에는 거래소의 종목보다는 이 코스닥 쪽으로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2월 달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우호적이에요. 우리한테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쉽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박스권 산단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어떻게 케어할 거냐가 우리가 첫 번째 관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지금 정리하는 모습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많이 전화 주셔서 상담과 소통을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신청하신 분에게 전화를 한번 해서 전화 통화해서 이 궁금증을 좀 해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의 상담이 들어왔네요. 자, LG전자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G전자는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LG전자는 지금 단가가 좀 높아요. 단가가 높은데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팬이에요. 시장이,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이 요즘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들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게 많이 있죠. 네네. 이 LG전자가 지금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저기 멘토님이 예, 방송에서 좋다고 그래서 네네. 혹시 했는데 네. 좀 가격이 좀 높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이제 올라왔네요. 그죠? 예, 제가 조금씩 좀 매수를 했어요. 네, 이게 딱 보면 우리가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이게 바뀌냐라고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전기차가 시장에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전장 쪽이라 그래요. 그러면, 네네. LG전자는 그동안 가전 IT 쪽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전장 사업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LG전자는 적금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방송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네. 적금주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가 바뀌어지면서 이제 전기차의 비중이 많이 커질 수 있는 게 LG전자예요. LG전자는 여차하면 차를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돼 있어요. 배터리는 LG 엔솔에서 만들고, 네. 그죠? 예, 그 다음에 껍데기, 이게 플랫폼이라고 그러거든요. 플랫폼은 마그너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고, 자율주행, 센싱은 어디서 LG 이노텍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이 차를 한 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LG전자 잘하는 게 뭐냐면 모터, 구동 모터 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LG전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매수 단가가 좀 높잖아요. 이제 네. 거의 다 왔죠. 이제 11만 원대까지 왔네요. 그죠? 네네. 예, 여기서 걱정되는 게 뭐예요? 더 사서 갖고 와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 이게 걱정이 되시는 거죠. 아니 저는 멘토님 방송 보고 네. 이거를 적금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다고 그래서 네네네. 예, 제가 여기서 조금을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제 또 올라가면 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좀 더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왜냐면 음. 말씀하실 때마다 네. 애플가 이슈 나오면 또 저기도 되고 네. 이게 또 자율주행하고도 좋다고 그래서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멘토님 교육 맨날 보면서 네. 조금씩 더 모아갔거든요. 예, 제가 계속 모아가시면 모았잖아. 좋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LG화학이라는 종목 있죠? 네네. 예, LG화학을 돌려보면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는 가격이 얼마였었냐면 18만 원, 15만 원 이런 선에서 움직였었거든요. 예. 그때도 정말 많은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 배터리만 나왔을 때 10년 전에 주가가 급락했었어요. 그때는 전기차 이슈가 크지 않았고 왜 배터리에 배터리 쪽에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 엄청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주가가 지금 얼마까지 올랐으면 100만 원까지 올랐었잖아요. 예. 이게 그 식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면 100만 원은 우리가 이 LG 화학의 배터리에 강하게 움직였다면 이제 전장 쪽도 그런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LG전자는 지금 적금 시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아마 예. 계속 가져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중심의 축이라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적금식으로 내가 2, 3년 후에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 이 가장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게 LG전자로 봐요. 저는 전기차를 되게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싼 가격에 지금부터 매수해서 가져간다면 아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올해 끌고 가는 게 어떨까요? 올해 전장 쪽은 실적이 되게 좋아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예, 멘토님 교육 방송 듣고 이건 투자 개념으로요. 예, 투자예요. 예, 매매가 예, 아니라.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떨어질 때 살까 그랬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좀 네, 올라가길래 많이 올라가요. 이제 네, 레벨업이 될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애플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애플은 이제 휴대폰보다는 애플카 이슈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이제 그러니까 아이폰에 대한 이슈보다는 애플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아마 그게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게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예,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LG전자가 가장 애플하고의 협력 관계가 좀 좋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LG 마그마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합작사거든요. 그게 이제 이 플랫폼 BMW, 벤츠, 아우디 같은 플랫폼을 다 만들어요. 껍데기를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게 예, 애플하고 1차 밴드이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의 모멘텀을 보게 되면 애플이 아마 전기차에 대한 이제 이 딜레이가 된 게 있거든요. 이게 좀 빨라지거나 이슈가 되면 아마 LG전자는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애플카 이슈 나올 때 21년에 이 종목이 상한가 간 거 아시죠? 네, 그때 그만, 예,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기대감이 엄청 크니까 지금부터 좀 매매의 관점보다는 투자의 관점으로 쭉 끌고 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올해는 그럼 잘 보자. 그냥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멘토링 좀 더 해도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게 전기차 패러다임은 한 3, 4년 정도 되면 되거든요. 예, 예. 예.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전기차를 제가 타고 있어요. 그 전기차를 운영하고 있고 전기차를 타봤는데, 너무 제가 여지까지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연료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 예, 체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전기차라. 예, 그러세요? 전기차 타세요? 네, 그럼 네, 더 잘하실 건데. 예, 톨비도 네, 깎아주고, 그죠? 톨비 네, 깎아주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주차 요금도 깎아주고, 그죠? 그 예, 다음에 그 자동차 세도 깎아주고, 기름도 적게 혜택이 들고, 많아요. 예, 예,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집안에 있는 주차장 갔을 때는 전기차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제 예, 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뀐다 그러면 가장 부분단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LG전자를 좀 그 투자의 관점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 우리나라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이 두 개. 예, 그러면 삼성전자는 흔히 반도체, LG전자는 전기차. 이렇게 저는 전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의 그 전장사업 부분은 되게 커질 거고 올해는 좀 흑자가 이제 돌아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아니라 사명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보고 일단 예, 그래도 일단 13만 원이 얘가 이게 매물대가 되게 강해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네, 네,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 대비 주가가 얼마나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이 대형주 특징은 뭐냐면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이 뭐냐면 가격 위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예, 시세를 낸 가격에서는 가격이 50%에 40%에 60%가 떨어져요. 이게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기간을 추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네, 올라올 때 실적이 받쳐주냐, 그다음 모멘텀이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LG전자는 기술적으로 봐더라도 지금 19만 원에서 찍어서 8만 원까지 거의 50% 빠졌다 올라온 예, 자리라 맞아요. 업사이클이에요. 그 기간을 봤을 때는 1년 정도 조정을 줬잖아요. 거의 2년이거든요. 네, 네, 네. 2021년 고점 찍고 이제 업사이클이에요. 올해는 좋을 거라고 보니까요. 쭉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그러면 좀 예. 제가 이 갖고 있는 거에서 더 해도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그 알겠습니다. 대신에 매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13만 원에 팔고요. 예, 투자의 관점이다라고 하면 올해까지는 보는 게 훨씬 더 아, 좋아요. 그냥, 예, 예, 그냥 장기적, 대표님 말씀처럼. 예, 장기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는 그래서 LG전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매보다는 투자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퍼포먼스가 좀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음에 혹시 13만 원 정도 오면 그때 한번 저랑 한번 상담하는 걸로 하고요. 네, 네, 그때 네. 한번 우리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기다리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이걸 예, 정도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가져야 되는 게 고민이 있을 네, 네, 게 네. 이 넥라인이라 그래요.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목라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 종목은 이제 나중에 대형주를 사더라도 고점 예, 찍고 저점이 왔을 때 이 프로테이즈가 거의 평균을 봤을 때 한 40에서 60%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예,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오냐. 여기 딱 중간가 반등이 들어와요. 여기까지는 무슨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13만 원을 얘기한 게 딱 중간 라인이라 네, 그래요. 네. 이게 목라인이라고 그래요. 넥라인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면 13만 원 정도면 반 정도 팔고 나머지 갖고 있다 또 떨어지면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줬다 폈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알겠어요. 올해는 돈 많이 감사합니다. 벌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올해는 작년에 많이 건강하세요.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작년에 그 보상을 받았으면 좋은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방송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 전략 많이 올려놓으니까
보탬이 네. 되면 꼭 그걸 청취해서 좀 메모하셔서 하면 좀 보탬이 될 거예요.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많이 도움받아요.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장기적인 관점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모멘텀은 정말 좀 커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매의 관점은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이 종목은 단기적인 성향은 되게 어려워요. 매매가 어렵거든요. 쉬운 종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의 관점으로 간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수급도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보면 이 수급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LG전자의 수급을 보면 뭐 기관 외국인 좀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특히 기관이 쌍그리 매수가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가격이 싸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LG전자가 지금 기관 쪽에서 매집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 레벨업을 보는 거죠. 여기 강하게 화면에 보시겠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매집이 들어와요. 오늘도 좀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동안 가격을 눌러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다운 사이클에 업 사이클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된다면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고점대에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애플의 모멘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적인 전기차의 모멘텀은 앞으로 더 좋다.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앞으로 올해는 또 배터리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차 반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이 전장 사업 쪽도 우리가 잘 보자라는 것들이. 그래서 LG전자는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매매는 13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늘 걱정이 되게 많으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 가장 고통이 많은 종목은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예, 참 이게 레벨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돈이 몰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이 제약바이오도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 사이클이 희한하게 움직여요. 이 사이클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보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주가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이 상담은 저희가 미리 이렇게 그 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상담을 원하시면 미리 접수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전화가 안 받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담 신청하셨는데요. 네네. 예, 사진이 좀 오래 되셨나요? 얼마 전에 샀어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약바이오가 좀 뜬다 해가지고. 맞아요. 예, 이게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이렇게 업종을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돈이라는 거는 이게 트랜스 사이클이 네. 계속 돌아요. 그래서 주식은 이게 키 맞추게 일어나요. 그래서 한 업종만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업종이 왔다가 또 이 업종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떨어진 업종이 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조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삼형제를 우리가 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나 제약바이오는 지금 우리가 이제 2월 지나고 3월 달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업종이 하나가 제약바이오라고 봐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디가 많이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특히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요 세 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 섹터라고 봐요. 그 대신에 실적이 받쳐주는 거.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제약바이오. 이번 주에 보면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였죠? 네네. 예, 그 중심에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가격이라면 계속 모아가는 거 100% 사셨네요? 네네. 왜 100% 샀어요? 딱히 다른 거 살만한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해 보세요. 네. 예, 저도 선택과 집중하는 게, 이거는 시가총액 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은 뭐 높다고 나쁜 게 아니고 적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네. 그냥 이런 자리는 확실하게 추라이할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래서 네네. 이런 매매로 들어가신 거예요? 투자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종목을 살 때 100%라면 매매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네. 매매하려고 들어갔죠. 네. 그러면 이 저점 잡으려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TLND 몇 프로 정도 얼마를 목표가 잡고 들어가신 거예요? 한 7만원, 7만 5천원. 7만 5천 원이요? 네. 아, 그거 너무 길지 않아요? 어, 이게 100%니까 비중이 100%면 네. 이게 집중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셀 수 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내가 비중을 100% 실었다는 거는 확실해서 단기적으로 딱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매매의 관점이 투자의 관점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까 제가 왜 물어봤냐면 지금 7만 원대는 상단짜리거든요. 네네. 이게 주가가 여기가 봐봐요. 여기가 꼭대기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방송 보세요? 보이죠? 네네. 화면 보면 여기가 16만 원이 꼭대기잖아요. 네네. 그 다음 요 자리? 그죠? 지금 네. 요 자리는 싼 자리에 안 싸요. 지금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싼 자리에 안 싼 자리예요? 이렇게 보면 싼 자리죠. 네네.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제 반대로 볼게요. 그럼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위치가 어때요?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 이렇게 보면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어디예요? 중간값이죠. 네네. 이게 애매한 자리예요. 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싸지만 내가 사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중간 값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도 틀 수도 있고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대이기 때문에 이 네. 자리는 전체적으로 가격은 싸지만 내가 사는 위치에서는 애매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레벨업이 되면 63,000원대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네네. 왜 그러면 수익을 챙겨가는 게 나아요.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네네. 결정이 빨라야 돼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비중을 나눠서 해야 돼요. 아까 7만 원까지 사신다 그러면 이 피라미드 전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네. 파동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거 보면 네. 이게 여기 하나, 둘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저점을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이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꺾이는 자리 있죠. 여기 꺾이고 저점을 높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네. 분량을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 샀다가 여기 10% 샀다 이렇게 끌고 가야 힘들지 않고 100%를 처음에 샀을 때는 매매의 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7만 원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63,000원까지 여기 저항대까지 보시면 네.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딱 팔고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할 때는 내가 100%까지 실었다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확실한 자리에 100% 강하게 사서 강하게 나오면 돼요. 제가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이 대형주를 집중으로 사서 근데 수익이 확 났을 때 수익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수익금을 찾아오는 거예요. 네네. 많이 사면 수익금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조금 사면 코스닥 종목은 수익률이 좋아요. 그건 의미가 없고 수익금이 얼마만큼 내가 리턴을 해주냐라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대형주가 쌌을 때 집중으로 들어가서 한 파동이 나왔을 때 수익을 딱 채고 오는 매매의 관점으로 보면 63,000원까지 조만간 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세요. 네네. 알겠죠? 네. 네, 성공자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볼 때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이게 딱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트 분석, 이 주식에는 두 가지 분석이 있어요. 실적을 가진 펀드멘탈 모멘텀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분석이 있고,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이게 요즘은 옛날에는 기술적 분석 하나만 가져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쳐져 있고, 펀드멘탈을 이 생각을 안 했었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기본적인 거 두 개를 같이도 믹싱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옛날에는 차트 매매라고 해서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는 거죠. 차트라는 건 통계예요.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펀드멘탈도 또 100% 이것도 아니에요. 실적이 좋은 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럼 뭐냐면 이 두 개를 합쳐야 돼요. 이 두 개를 합쳐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 펀드멘트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시장을 집어넣고 믹서기를 돌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거든요. 강연회는 원주 인터뷰구에서 1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강원도는 진짜 오랜만에 갑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2월 전략, 이번 연도 전략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강연의 고지 보셨죠? 예.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8만 구독자가 넘어가면서 한 달 완성반 지금 1강과 2강을 오픈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 달 완성반 1강과 2강을 꼭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10만 구독자 되면 8강까지 제가 다 열어드릴게요. 열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매매의 기법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시장을 보는 눈이 많이 키워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10만 구독자 이벤트로 1강부터 8강까지 다 오픈을 할 테니까요. 올해는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했었으면 좋겠고요.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 이 패턴을 통계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보고 이런 유형의 분석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또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성광밴드네요. 예. 자, 한번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네. 멤버십 가입이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첫 이렇게 통화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성광밴드 사셨어요? 예. 이거 오늘, 이거 사신 지 꽤 되셨나요? 예. 언제 사셨어요? 좀 됐는데, 이제 최근에 네. 멘토님 그 네. 방송 보다가 네네. 조금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네. 지금 가격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있잖아요. 예. 이게 딱 중요한 게 우리가 중심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심축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면 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주식도 허리 라인이 있어요. 그 허리가 딱 반듯해야만 우리가 잘 지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심이 무너지는 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60일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60일선 가지고 이 추세가 바뀌어요, 꺾여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트를 볼 때 이제 이게 돈의 흐름인 거예요. 이게 사이클을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아니 다시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60일선을 많이 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이 가격을 보시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선이 어때요? 이렇게 보면 이 분홍색 선들이 어때요? 이렇게 꺾이죠. 꺾였어요. 예. 꺾였죠. 그죠? 그럼 우리 옛날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분홍색 선이 꺾일 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빠지죠. 여기도 보면 분홍색 선이 꺾였죠. 여기도.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서는 분홍색 선들이 꺾여요. 여기 보면 이 분홍색들, 이 구간에서도 꺾여 있고, 그죠? 또 여기 볼 때도 여기 분홍색 선들이 꺾여 있죠.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분홍색 선들 따라 움직여요. 이게 중심선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꺾여 있잖아요. 예. 자, 이게 이제 주식시장 추세에 이제 꺾이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성광밴드 같은 건 피팅업체라 그래요. 그러게 보면 조선주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조선주. 이제 조선주의 영향이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철강 값들이 되게 많이 움직여요. 중국의 봉쇄 완화 때문에 지금 철강 쪽이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게 최근에 조선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힘을 못 받았어요.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가는 쪽보다는 떨어진 쪽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종목 교체하는 거 어떨까요? 예. 여기 밀리면 좀 많이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저점 테스트하러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000원 깨져요. 깨지면 밑으로 한 번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감사합니다. 손해가 없는 부분이라 꼭 이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지금 보면 수급도 많이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고 요즘 개인만 들고 외국인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 물량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교체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 종목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애매한 자리가 있거든요. 이런 자리는 밑으로 더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이 종목은 종목 교체하고, 이거보다는 저는 피팅 쪽보다는 조선업체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쪽 있죠. 이쪽이 훨씬 더 좋아요. 오닝 IPS 멘토님 말씀대로요. 네. 방금보다 오닝 IPS하고 아무리 G 사서 지금 굉장히 수익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조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좀 보탬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여요. 종목 교체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 판단하셔서 한번, 선택 한번 해보세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TV에서는 아무리 연락해도 안 되지만 여기 개인톡 참여하니까 또 가능하네요. TV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갖고, 정말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선택할 때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치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이라도, 똑같은 가격이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높게 살면 나한테 손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 내가 사는 시점의 위치가 어디냐, 싸냐 안 싸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세. 이 추세가 어떻게 올라가는 추세냐 떨어지는 추세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식은 이 방향대로 움직여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한 번 방향을 떨어지면 계속 빠져요. 이게 주기적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3, 6, 9, 12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올라가는 것도 똑같이 올라가요. 3, 6, 9 그래서 사이클을 만들어서 대형주의 주가의 원리는 2년마다 주기로 돌아요. 그래서 총 길이는 8년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다음부터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추세 대형주하고 코스닥은 좀 달라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바닥 라인이 훨씬 더 좁고 이 코스닥 5천억 시가총액 밑에 있는 종목들은 다 정배열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역배열에서는 손해보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은 그러지 않지만 대략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조건의 종목을 보게면 역배열에서는 수익이 안 나. 이런 종목은 역배열인 거잖아요. 역배열을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추세선 자체가 60일선을 잡고 꺾이는 자리는 수익 내기 어려워요. 이게 왜 자꾸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수급 논리를 했을 때 개인들이 매집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들한테 다 넘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매수할 때는 꼭 역배열에서는 주식을 사지 마요. 시가총이 조그만 거는. 근데 대형주는 역배열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 코스닥 종목은 역배열. 역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배열 자체가 60일선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캔들이 밑에 있냐 위에 있냐 이게 역배열 정배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돼 있다 60일선 밑에 있다 이건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엄청난 이익을 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대형주는 역배열의 바닥 라인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감 매매예요.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거래소는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역배열 라인에서 딱 매수하면 수익이 많이 확률이 나오고 이 코스닥 같은 거는 정배열에서 힘을 보면서 매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한 달 완성반 그 오픈을 해놓은 거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구별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을 좀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배열을 잘 보고 지금 이쪽에다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체크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은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가총액 적은 3천억짜리는 역배열에서 매매하면 손해를 많이 본다.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업황. 그러니까 조선주는 이게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조선주로 봐야 돼요. 대장군, 뭐 현대, 미포조선 뭐 이런 거 봐봐요. 예, 이런 거. 지금 꺾여 있잖아요. 이게 봐봐요. 쫙 보면 밑으로 꺾여 있죠. 61선 자체 꺾여 있죠. 이것도 얘도 시세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사실 때는 이런 조리는 절대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라고 하는데 이 추세가 끝같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61선 추세에서 걸린 거예요. 이것도 여기는 이제 조정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다음에 매수할 때 항상 61선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얘는 가격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팅 업체는 뭐를 보느냐 조선주를 보고 그 다음에 피팅 업체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대장 애들이 조선주가 막 가야 이 한국카본이라든지 성광밴드라든지 이게 따로 올라가요. 근데 조선주 자체가 힘이 없는 자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후방 가격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국의 철강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봉쇄 완화가 되면 철강격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 철강 관련된 이 조선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피팅 업체도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모멘텀이에요. 예,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조선주하고 건설주,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돼요. 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건설주 자체도 힘을 못 받잖아요. 이게 2, 3월 달 되면 이제 PF 쪽에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뭐 사우디 쪽 이런 건설 이슈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PF 쪽에 문제가 많으니까 건설주도 당분간 보지 마세요. 건설주, 조선주 이런 거는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철강 쪽은 현대제철 이런 것들은 동국제강 이런 거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죠? 이거 봐봐요. 61선 타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우호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튀고 올라가는 자리가 훨씬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그 원자재 값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값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업종을 선택하는 거죠. 예,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봉쇄가 완화가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거 정유, 화학, 석유, 정유하고 그다음 화학하고 철강 이쪽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에너지 관련주들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면 이제 3월부터 경제 활동이 시작이 되면 이런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 그다음에 정유, 이런 것들 잘 화학 이런 거 잘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가장 중요한 건 원자재 가격을 잘 봐야 돼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가는 어떻게 돼 있는지, 천연가스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들이 막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의 온난화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천연 관련주,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도 막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자재를 보면서 시장을 믹싱하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원자재의 부품, 원자재 가격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조선주보다는 이 건설, 철강, 화학 이쪽에 좀 더 반등을 줄 수 있고 화장품 관련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쪽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하네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격이 싸져요. 중간값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61선 자리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타겟 잡는 거예요. 왜? 61선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횡보가 길다는 거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고 여기서 또 우리가 보는 거 뭐냐면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 거야. 딱 들어오는 거 봐봐요. 최근에 어디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예, 이렇게 보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죠. 여기 기관, 외국인, 그다음 외국계 프로그램 쪽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이쪽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예,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싸게 사는 거고 코탁은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정배열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잘 보고 이 길이, 올라간 길이와 조정이 얼마만큼 좋냐라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6만 원이잖아요. 이 고점이 6만 원이에요. 근데 얼마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대형주는 40에서 60% 빠진다 그랬어요. 그럼 어때요? 이거 3만 원이잖아요. 60% 빠졌잖아요. 40에서 50% 빠졌죠? 그럼 어때요? 이렇게 상승, 하락, 횡보, 상승 가격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3자를 그리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움직여요. 상승, 하락, 횡보. 딱 이렇게 만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움직여요. 경제적인 주체는 뭐예요? 생산, 투자, 소비. 이게 끝이에요. 이게 3자를 딱 만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가격의 메리트를 볼 때는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 가격이 얼마나 빠졌냐? 옆으로 횡보를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걸 보면 이게 올라갈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중국의 영향을 줘서 철강값들이 움직이면 얘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얘하고 동국제광이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쉽죠? 예,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이런 걸 좀 알아야 나중에 올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거를 꼭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를 잘 설정만 하고 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 뭉쳤냐 안 뭉쳤냐? 이거는 뭐예요? 투자자를 보면 외국계하고 프로그램 외국인 많이 사잖아요. 여기요. 이게 다 보잖아요. 외국인들 많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좋으니까 싸니까 많이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동국제광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알고 얘들이 미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을 따라서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죠.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HTS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봐봐요. 금호석유 한번 볼까요? 네,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국의 경제활동을 보는 거예요. 이거 봐요. 61선 깔고 있죠. 이렇게 봐봐요. 가격 얼마예요? 아까도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고점 대비 얼마가 빠졌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딱 봐봐요. 고점 29만원까지 올라왔었죠? 예, 얘는 40에서 60% 빠졌어요. 그죠? 예, 14만원대니까 한 50% 빠진 거죠. 예, 그러면, 예, 봐봐요. 가격이 50% 빠졌고 다시 레벨업이 되는 거죠. 예, 이게 60일선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밑에서 물량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예, 투자자 보면 어때요? 여기 최근에 외국인들 팔고 기관이 들어오고 물량을 많이 매집하고 있죠. 여기 개인들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대형주는 많이 빠져 있는 거, 코탁은 올라가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주식을 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게 수급 논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중심선 60일선 잡고 우리가 들어가서 매매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외워두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예,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텐데 형구 박사님 외국인 기관 사면 따라가는 게 정답이 없어. 주식은. 그러니까 정답이 주식은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공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아니고 정답을 맞춰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에 정답을 달라라고 하면 정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통계를 보고 유형을 받아서 이 종목의 성격을 아는 거죠. 이 사람을 잘 알려면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그럼 급하게 대해야지. 이 사람은 좀 느긋한 사람이 느긋하게 대해야 말이 통하는 거죠. 주식도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파악하는 단계다라고 보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주식은. 알겠죠? 주식은 정답을 달라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만 흐름을 예측할 뿐이에요. 예측이 틀리면 바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왜 그러냐면 다 예측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을 달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이건 꼭 여러분 판단하시고 이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설명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고 여러분 걸로 만들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틀리다.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내 종목을 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종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상담할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보면 종목들이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목을 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첫 번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종목을 상담 들어온 거 보면 지금 손실이 너무 큰 것도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손실이 너무 커요, 이런 건. 그러니까 우리가 코탁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사는 관점, 그다음 내가 주식을 파는 관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사는 관점은 어느 관점이냐? 그러면 이게 종목이 틀려요. 잘 생각해봐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결국은 거북이 이겼죠. 그럼 토끼는 빨리 간단 말이에요. 빨리 간다는 건 가볍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코탁을 매매하는 건 되게 빨라요. 변동성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빨리 달리니까. 그러면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가 많이 해요. 이게 보면 뭐 손실이 50% 막 40%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이제 돈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 이걸 알아야 종목을 살 때도 내가 손해를 볼 확률과 수익 날 확률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으로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달리기를 못 하는데 빠른 걸 사니까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빠른 거를 달라면 빠른 걸 살려면 내가 그만큼 달리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리기를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니까 문제예요. 이게 코탁이에요. 이 코탁은 여러분들이 트렌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보이거든요. 뭐 KEC, 그 다음에 뭐 GC셀, 본느 막 이런 거들이거든요. 2년째 보유 중입니다. 손실이 엄청 크네요.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지금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탁은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코탁은 딱 살 때는 정배열 딱 외워요. 정배열. 정배열이 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봐봐요. 예, 이거 봐봐요. 이 동진쌤 이렇게 얘도 봐봐요. 얘는 어때요? 자, 배열이 어때요? 이렇게 볼까요? 배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상담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자, 봐봐요. 자, 이 배열은 어때요? 이거 딱 봐봐요. 이거 배열을 보면 이게 배열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가 얘기했잖아. 아까 이 빨간색은 코탁이에요. 이게 거래소인지 코탁인지 구별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고 이 빨간 건 뭐예요? 이름이 원익 IP에서 빨간 걸로 글씨가 있죠. 이건 코탁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 삼성전자 보면 얘는 검은색 글씨예요. 그죠? 여기 보면 삼성전자 검은색 글씨예요. 여러분들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그죠? 나 이거 처음 들었다. 한번 연구 쳐봐요. 지금 HTS가 그 종목마다 다 달라요. 회사마다 달라는데 대신증권을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코스닥하고 거래소를 구분할 수 있다. 이거 못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못 하시는 분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코탁인지 거래소인지 헷갈려요 라고 하는 분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제 처음 들었다고 하시잖아요. 연구 막 올라오죠. 지금 보면 이게 코스닥인지 거래소인지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HTS 보면 검은색은 뭐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 대신증권 봤을 때 검은색은 거래소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업의 명은 코스닥이에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빨간색이잖아요. 여기 뭐 원익큐브는 빨간색이죠. 그러면 금호석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얘는 검은색이야. 그러면 얘는 거래소인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코스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래소인지 코스닥인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봐봐요. 처음입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이거는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쉽지 이제 알겠죠?
증권사마다 내가 증권사를 쓰고 있는데 내가 거래소 이제 코탁인지 모른다 그러면 증권사로 전화하셔서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색이 뭔가요? 아니면 종목명에 뭐가 다른 게 있나요? 라고 물으면 증권사마다 이 차이가 있으니까 물어보면 돼요. 대진증권은 검은색은 거래소, 빨간 거는 코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죠? 이해됐나요? 이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예, 글자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에 들어가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 그러면 증권사로 전화해서 보는 게 나아요. 그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여기 보면 시가총액이라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시가총액. 시가총액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거 볼 때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해요. 시가총액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나눠요. 가벼운 건 어때? 시총이 작으니까 바닥바닥 움직여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거의 코딱 5천억 밑에, 그냥 5천억 위에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5천억 밑에는 기관 외국인이 잘 안 사. 왜 그러냐면 명분이 없잖아요. 이 고객돈 가지고 매도하는 증권사들이 그 조그만 적자 나는 기업들을 사겠어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시가총액이 작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들어올 때는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안정적인 거 20개 종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이 많은 게 이 코스닥 시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특히 이 기관들은 반도체 소부장을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코스닥을 살 때는 정배열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정배열은 뭐냐면 여기 보면 정배열은 뭐냐면 여기 볼게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5일선, 7일선, 15일선 여기 보면 있잖아요. 여기 설정에 보면 이거를 먼저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종목을 상담해도 이해를 하실 것 같고 하니까 제가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뭐 설정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여기 5일선, 5일 이평선, 그 다음에 11선, 21선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가격의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을 그려놓은 거 5일 평균 가격의 금액을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만든 게 있죠. 여기 보면 5일선은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간의 평균 이평선을 나눠가지고 가격을 만들어 놓은 선이에요. 그게 5일선, 그 다음에 21선, 60일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21선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해봐요. 자, 5일선, 그 다음에 21선은 거의 한 달의 거래 기준을 21선으로 보잖아요. 21일을 왜 보냐면 한 달을 봤을 때 쉬는 날 빼고 나면 거래일수가 20에서 24일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1선을 많이 봐요. 이게 생명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지와 저항이야. 그러면 역배열에서는 떨어지는 확률이 많고 정배열에서 올라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대형주는 반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을 살 때는 이 정배열 위에서 사야 시세가 붙는 거예요. 왜 그러면 힘이 위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추세라 그래요. 추세는 뭐를 만들어? 힘을 만들어요. 힘은 뭐를 만들어? 거래량. 거래량은 뭐를 만들어? 인기를 만드는 거예요. 인기가 있어야 거래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려면 회전율이 높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 2차전지들 많이 움직이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다 정배열이에요. 인기 없는 종목은 정배열이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 정배열이야. 왜? 너도 사니까 힘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배열이라 그런 거거든요. 역배열. 인기가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평선 들어요. 힘, 에너지가 캔들이라 그래요. 빨간 거, 파란 건데 이 빨간 거, 파란 것들이 선 밑에 있는 거야. 왜? 올라가려면 인기가 없으니까 사람이 안 사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보면 잘 모르잖아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게 되게 많아요, 법률스타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이 주식시장을 이게, 이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 걸음마를 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주고, 종목 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배우면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꿔야겠어요, 이제. 이 방향을 상담보다는 상담을 해주더라도, 이게 올라가야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내가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이게 이제 교육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담 방송이 의미가 없어. 교육 방송 어때요, 여러분? 이게 기초적인 거를 가르쳐 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상담보다는 진짜 기초적인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연구 한번 눌러보세요. 자, 내가 이제 이게 상담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거 기본적인 걸 좀 배우고 싶다. 이거 있나요? 연구 한번 쳐봐요. 연구. 나 이거 괜찮아요. 이게 모르는 건 배우면 되니까. 이거 교육방송을 해야겠어. 우리 전문가님들 해서
이게 이 교육 방송을 해야지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많잖아요. 답답하실 거야. 그러니까 상담도 중요하고 이 종목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스태프하고 조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 옛날에는 교육 방송이 많이 있었거든요. 증권 방송도 경제 방송에서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교육을 안 해. 그냥 종목 추천하고 그냥 종목 상담하고 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못 하잖아요. 이걸 지금 다 해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상담도 중요하고 그다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할게요. 멘토님, 그죠? 이거 조금 더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종목을 봐야지 올라가야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될 거고, 한 달 완성반도 제가 열어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고요. 알겠죠? 코스피에서는 역배열에 사는 게 더 좋아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코스닥은 정배열에서 사는 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우호적이고 수익이 나기 쉽고 이 거래소는 밑에 있는 사이클 잡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제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상담하는 시간, 그 다음에 교육하는 시간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 일정을 한번 잡아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TV 방송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저희가 방송을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한번 우리 PD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일정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방송 상담하는 시간, 그 다음에 교육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올해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앞으로도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정말 손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문제는 종목이 많아서 힘들잖아요. 요거를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 해야 될 거는 한 달 완성반에 1강하고 2강이 올라와 있어요. 1강, 2강 꼭 시청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스케줄을 딱 잡을게요. 이제 교육방송, 상담방송 이렇게 잡아가지고 방송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 방송도 여러분들이 벌써 끝났나요?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시간 빨리 가죠. 강의는 더 언제 올라오나요? 홍구님 상강은 다음 주에 올려놓을게요. 상강은 다음 주, 다다음 주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야지. 그래야 올려놓죠.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제 10만 되면 다 열어놓을게요. 8강까지 다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가 많이 늘으면 저도 거기다 보답을 해드릴게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는 스케줄을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이 시간대에 교육방송과 상담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멘토님도 같이 와서 월, 화, 수 막 이렇게 스케줄을 좀 짜서 방송을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3명이 같이 하는 방송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담을 3이 같이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전달해 주는 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나와서 상담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리둘리님 감사하고요. 슈퍼챗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고 공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같이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일정을 만들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